안녕하세요. 네, 비상교육 마멘톡 회원 학부모의 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요.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바다별 에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라이브 주제가 엄마표 영어 읽기 특강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엄마표 영어라는 말을 어디선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고 싶은 엄마표 영어는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고요. 약간 엄마표 학습하고는 약간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한번 내 아이에게 영어를 좀 재밌게 가르쳐 보고 싶고 영어 코칭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새로운 방법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아두셔야지만 추후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디선가 무슨 어학원이라든지 뭐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한테서 들었던 말 중에 ESL이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서 영어가 항상 사용되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ES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ESL 교재라는 말도 아마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에 또 이렇게 대치되는 말로 우리나라 같이 문 밖에 나갔을 때 영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EFL 환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래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그런 환경에서 영어를 배워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엄마표 영어라고 했을 때 엄마표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교재가 중심이 되거나 문법이나 파닉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차근차근 우리가 영어를 배웠던 그런 방식으로 배우는 그런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가 마치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ESL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해외 이주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영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갔을 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계속해서 영어가 들리는 환경인데 집에 오면은 우리말이 들려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 언어가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EFL 환경은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체계도 필요하고 단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국어 습득 방식에서는요. 그냥 밖에 나가자마자 막 애기 용어만 쓰면서 단계별로 점점점 뭐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나가면은 바로 뭐 음식 사 먹는 뭐 레스토랑에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영어 환경이 바로 주어지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접근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엄마표 영어에서 그럼 읽기를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책을 듣는 거죠. 듣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책 듣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책 사와가지고 남편에게도 막 읽어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밤에 잘 때 막 태교하신다고 그림책 막 읽어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우리 아이는 정말 좋은 언어 환경에서 너무 예쁘고 고운 말만 들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예쁜 그림책 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막 태어난 아이에게 모국어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그냥 그 아이가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쁜 그림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그런 것이 마치 책 듣기의 과정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맘들은 이제 문자보다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태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태교? 그래서 영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어떤 맥락에서
같아요. 어떤 스토리 속에서 어떤 그림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영어 소리를 이렇게 듣는 그런 어떤 읽기의 처음 이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는 그래서 아이가 완벽하게 다 알아서 차곡차곡 가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들려주시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듣는 그냥 일상의 이제 그 소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다거나 엄마가랑 같이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주변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엄마가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응해 주시는 어떤 상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외할머니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우리말을 들으면서 아이가 점점점 그 언어에 익숙해지다가 점점점 우리말을 알아듣게 되는 그 과정처럼 영어 환경을 모국어의 습득 과정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엄마표 영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의 하나가 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읽기에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서는요. 읽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파닉스나 사이트워드 같은 거를 배워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문자를 이제 짚어가면서 읽어주시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책 듣기의 과정이 지나서 이제 집중 듣기의 과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에게 이제 문자 교육을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아이가 이제 문자를 보면서 눈이 소리와 더불어서 문자를 따라가는 그런 활동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집중 듣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엄마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어민의 소리를 틀어주면서 아이가 눈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 집에 다 하나씩 갖고 계시는 세이펜, 세이펜도 있을 수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CD를 틀어놓고 이렇게 따라 읽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무엇이 있냐면 온라인북.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그 도서관 같은 것들이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서비스도 하나의 집중 듣기예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문자와 영어의 소리가 함께 가는 형태의 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교육회사들도 이제는 이렇게 문자와 소리가 함께 가는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비상교육에서도 이제 책을 만드실 때 항상 음원이 함께 이제 제공이 되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문자가 함께 가는 그래서 아이가 소리와 문자를 매칭을 시키면서 읽는 그 과정을 엄마표 영어에서는 집중 듣기 혹은 뭐 청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집중 듣기를 얘기할 때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요. 집중 듣기는 완벽한 읽기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책 듣기도 내용 처음에부터 알아가지고 듣는 게 아닌 것처럼 집중 듣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우리가 법칙을 알아서 파닉스 법칙을 알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애들이 학습을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어왔던 혹은 이제 영어 환경 속에서 늘 들리는 어떤 문장들과 뭔가 이렇게 친구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 듣기 활동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이제 이거는 읽기의 어떤 단계라기보다는 읽기의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낭독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묵독이라는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낭독이라는 게 이제 주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EFL 환경에서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마치 엄마 아빠 분들께서 어렸을 때 영어 배우던 때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때 우리 문자 먼저 배웠잖아요. 문자 배우고 막 소리내서 읽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배웠지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에서는 이 낭독이라는 것이 꼭 초반에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낭독을 뭔가 필수처럼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이제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러면 낭독이 무조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어떤 편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한테 영어책을 읽어주실 때 따라 읽어봐라 라든지 한 줄 한 줄 읽은 다음에 너 이거 왜 못 따라하니 뭐 그러고 왜 우리 아이는 원어민의 발음이 아닐까 뭐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인드 자체에서 지금은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단계
단계지? 우리 아이는 영어 소리에 익숙하지가 않은 단계이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에게 듣기가 조금 더 필요한 단계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낭독을 시키면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아직 막 제가 어느 영상에서 이제 썸 타는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엄마가 무조건 아이한테 벌써 막 읽기를 시키게 되면 아이가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아이가 영어가 아예 싫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낭독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은 있어요. 막 소리내서 이거를 노래처럼 막 인토네이션 자체를 즐기면서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읽기를 해주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 아직 영어랑 친해지지가 않은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계, 이 집중 듣기만 쭉 시키는 단계,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후에 쌓이고 소리랑 친해지고 영어랑 친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먼저 소리내서 읽더라고요. 소리내서 읽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낭독을 너무 이제 EFL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할 필요는 없다. ESL 환경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가정에서는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낭독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소리를 내서 입으로 자꾸 뱉어야지만 당연히 입도, 혀의 이제 근육도 연습이 될 테고 이 영어라는 언어에 익숙해지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소리내서 읽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는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 아주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이제 묵독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묵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의 읽기의 과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낭독이랑 동시에 나타나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영어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정에서는요. 예,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이제 듣기간 2년, 3년 꾸준하게 쌓인 이후에 묵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묵독을 뭐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이 알만한 용어 중에 음성 지원 효과, 그런 것처럼 이 영어도 마치 음성 지원 효과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제 막 글자만 봐도 그 원어민의 목소리가 막 떠올라요.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수년 동안 이거를 듣다 보면은 그냥 이게 읽기 유창성이 어느 순간 바로 그냥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가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이렇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들리기는 하지만 겉으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만 보아도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에서 이제 읽기의 4가지의 어떤 형태로서 이 4가지를 이제 책 듣기, 집중 듣기, 낭독, 그리고 묵독까지를 말씀드렸어요.